당신의 전성기 오늘 박정숙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정숙입니다. 43세 나이에도 여전히 탄탄한 복근과 터질 것 같은 근육을 뽐내고 있는 보디빌더 조용원 선수. 오늘도 미스터 코리아의 꿈을 안고 투지를 불태우고 있는데요. 사실 조용원 선수에게 멋진 몸매 뒤에 감춰진 아픈 상처가 있습니다. 18년 전 끔찍한 사고로 온몸에 3도 화상을 입고요. 3급 장애인이 됐습니다. 그 뒤로도 고통스러운 피부 이식을 10번 넘게 견뎌야 했는데요. 역기와 아령을 들 때마다 손가락이 끊어질 것만 같지만 꿈이 있기 때문에 마음만은 더없이 행복하다는 조용원 선수. 시련에 넘어지느냐, 시련을 극복하느냐 하는 것은 역시 그 결정이 나 자신에 달려있는 것 같습니다. 6월 24일 수요일입니다. 오늘의 첫 곡은요. 그린데이의 바스켓 케이스. 네, 그린데이의 바스켓 케이스. 6월 24일 수요일 당신의 전성기 오늘 첫 곡으로 들려드렸습니다. 조용원 선수 대단한 게 그 화상 치료가 정말 고통스러운데 그 고통을 참아내는 것뿐만 아니라 하루 종일 운동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조용원 선수 얘기를 들으니까 세상에 정말 못할 게 없다라는 생각이 다시 한번 듭니다. 방송 들으시면서요. 당신의 전성기 오늘의 문자로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자 번호는요. 샵 0945번이고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나 사진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자, 전성기 주크박스 이번 주 주제는 군대입니다. 군대에 얽힌 사연, 신청곡 문자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신청곡 채택되신 분께는요. 음악도 들려드리고 또 365일 신나는 도심 속 꿈의 놀이터 일산 원마운트에서 워터파크 티켓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의 전성기 퀴즈 문제 내드릴게요. 자, 42년 만에 찾아온 최악의 가뭄 여파로 비상이 걸렸습니다. 제주도로부터 장마 소식이 들려오긴 하지만요. 그래도 마늘, 감자, 무값이 작년보다 60% 정도 오르면서요. 주부들의 한숨이 깊어지고 있는데요. 수치상으로 나타난 물가가 아니라 소비자들이 실제 생활에서 느끼는 물가를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인데요. 우리 주부들에게 관계가 아주 깊은 물가입니다. 보통 시장 갈 때 이거 들고 가잖아요. 그래서 땡땡땡땡 네, 물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6글자고요. 지금 샵 0945번으로 정답 보내주세요. 추첨을 통해서 50플러스를 위한 라이프케어 매거진 헤이데이 1년 정기 구독권 보내드립니다. 자, 잠시 후에는요. 힐링라디오 94.5 준비되어 있습니다. 힐링이 필요한 분들 문자나 전화로 많이 참여해 주세요. 나를 사랑해줘 한번 꼭 안아줘 너에게 하고 싶은 말이야 수줍은 소녀처럼 늘 마음뿐이지만 행복한 순간이야 YTN 라디오 당신의 전성기 오늘 매일 오전 10시 당신의 전성기 오늘 몸이 쑤실 때는 찜질방이 제격, 마음이 쑤실 때는 여기가 안성맞춤. 힐링 라디오 94.5. 멍들고 상처난 마음에 빨간 약을 발라드리는 힐링라디오 94.5. 오늘도 결혼과 가족관계연구소의 김윤정 상담실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잘 지내셨어요? 네, 잘 지내고 있습니다. 네, 건강하게. 네. 한 신문사가 SNS와 블로그에 등록된 빅데이터 분석을 하니까요. 네. 지난 7년 6개월 동안 온라인에 올라온 감성 연관어 가운데서 슬픔에 관련된 단어가 그렇게 많대요. 그래요? 네. 예를 들면 힘들다. 슬프다, 우울하다, 속상하다, 괴롭다, 마음이 아프다 이런 순으로 나타났다고 하는데 네.
그만큼 사회가 어렵다는 얘기인가요? 씁쓸하네요. 그래요. 네. 뭐 사람들이 이제 힘든 마음들을 네. 이제 주변의 사람들과 마음을 나눌 수 있으면 참 좋은데 네. 이제 그러지 못하는 경우에 이렇게 SNS에다 이제 올리거든요. 근데 그래서 사실 그런가요? 그것도 이제 하나의 좋은 자기 표현의 방식이기 때문에 네. 뭐 꼭 그게 다 이렇게 힘든 현실을 반영하는 것이긴 하지만 그래도 이제 어떤 면에서는 긍정적인 효과는 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쉽게 이런 감정 표현을 그 사람과 함께 하지 못하면 네. 이것들이 이제 그 마음속에 쌓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네. 자칫 잘못하면 좀 마음의 좀 병으로까지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우려는 있죠. 네. 예. 그리고 특히 요즘에는요, 네. 뭐 경기도 좋지 않고 그쵸. 뭐 이런 네. 대형 사고들도 많고 여러 가지 아픈 마음들이 많아서 악재들이 있으면서 집단 슬픔이라 그러죠. 네. 이런 집단 슬픔이 개인의 일상까지 확산되는 현상들이 많이 나타난다고요. 그쵸. 네. 그 사회적으로 어려움이 많으면요. 네. 그 사회에 살아가는 사람들 자체가 내가 이렇게 어려운 현실 속에 잘 살아갈 수 있을까 하는 어떤 의구심 같은 거 이제 그런 안전에 대한 그런 불안감이 팽배해지기 때문에 네. 그거를 혼자만의 힘으로는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이걸 전체를 바꿀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네. 사실 우울감이라는 것들이 그럴 때 찾아올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울의 또 다른 의미는 네. 불가능한 일을 내가 할 수 없는 무력감. 무력감. 무력감 때문에 오는 거라서 네. 이제 힘든 마음들을 잘 표현하는 건 좋은데 그럼 이제 이런 힘든 상황을 내가 어찌해 볼 도리가 없다고 하는 이제 무기력에 빠지게 되면 네. 사람들이 이제 무력해지고 그렇죠. 우울해지고 그러다 보면 더 이제 그런 감정들이 악순환이 되어질 수 있는 네. 그런 어려움이 생길 수가 있죠. 지금 우울감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나라가 그 우울증이라든지 네. 이런 것 때문에 생겨나는 자살률 네, 맞아요. 이런 것들이 너무 대단히 그쵸. 수가 수가 뭐 이루 말할 수가 없고요. 어마어마하다 그러더라고요. 뭐 제가 지난번에 며칠 전에 보니까 청소년 아이들이 이런 자살하는 게 하루에 한 반 학생이 이렇게 없어지는 것과 하루에 네, 하루에 한 반이면 2, 30명 30명 정도가 없어지는 정도의 숫자가 된다고 하니까 자살하고 있거든요. 네. 이게 정말 이렇게 심각한 문제일 수 있죠. 네. 네, 우리가 메르스 때문에 네. 그 사상자에 대해서 굉장히 안타깝게 네. 생각하고 있는데 매일 10대가 2, 30명씩 네. 우울감 때문에 자살한다. 뭐 학업 스트레스 때문에 네. 뭐 20대, 30대는 뭐 미래가 불투명하니까. 그렇죠. 40, 그쵸. 50대도 이유가 있고. 그럼요. 네. 네. 40대, 50대 분들은 이제 낀 세대라서 예전에는 이제 부모님도 눈치 보느라고 힘드셨던 것들이 이제 자녀들 뒷바라지 하느라고 정작 본인들의 미래를 챙길 겨를이 없으신 거예요. 네. 그래갖고 나는 그럼 미래 노후에는 어떻게 살지? 이제 이런 불안감 때문에 또 네. 우울한 경우도 많으시고. 그리고 또 연세가 높으신 네. 분들은 허무함. 맞아요. 네. 내가 뭐 하고 살았지? 이제 이런 마음 때문에 어려움이 생길 수가 있는데 네. 또 요새는 이제 100세 시대라 그래가지고 수명이 점점 더 연장이 되어지잖아요. 그래서 네. 이렇게 그러니까 약해지는 신체적인 어떤 그런 측면과 내가 아직은 또 삶을 계속 살아가야 되는 그런 현실 속에서 좀 어려움을 많이 경험하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네. 이제 우울하다는 거는 내가 미래에 내가 어떤 내가 바라고 원하는 삶을 네. 살아갈 수 없다는 절망하고 네. 그리고 그걸 바꿀 수 있는 힘이 나에게 없음에 대한 그 슬픔이거든요. 그래서 네. 미래는 불투명하잖아요. 사실 그게 가장 확실한 건데 네. 그 불투명한 미래를 좀 안정적으로 바꿔보려고 하는 어떤 마음 때문에 사실 우울해지거든요. 그래요. 네, 그래서 우울감을 좀 극복하기 위해서는 미래는 불투명한 거고요. 불확실한 것이 사실 맞아요. 그래서 네. 오늘 가장 확실한 오늘 내가 할 수 있는 나를 위한 어떤 것들을 꾸준히 해 나가시면 작은 일이지만 네, 네, 네. 그렇게 해주시면 하루하루가 모여서 우리의 미래를 만들어가는 거니까 네. 우리 우울하신 분들은 과거를 바꾸려고 하거나 미래를 확실하게 하려고 걱정하고. 하거든요. 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 내가 현재 지금 이 자리에서 할 수 있는 것 그것이 작지만 나를 위한 것 또는 상대를 위한 것 이런 것들을 좀 집중해 보시면 네. 사람이 좀 이렇게 생기가 날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네. 네. 뭔가 하고 있다. 네, 이런 생각 작은 때문에. 것, 작은 변화라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바로 오늘이 중요합니다. 김윤정 상담실장과 함께하는 힐링라디오 94.5 즉석에서 여러분의 고민 사연 받겠습니다. 풀어지지 않는 마음의 앙금을 갖고 계신 분들 아니면 소통의 부재 때문에 힘들어하고 계신 분들 전화로 받을게요. 전화는요. 02771-0945번이고요. 바로 전화 연결되니까 많이 걸어주시고요. 또 오늘부터 작은 코너가 생겼습니다. 이름하여 응급 엄지 상담. 네.
지금 급하게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 많으시죠? 문자로 이렇게 엄지를 탁탁탁탁 네, 상담 내용을 보내주세요. 그리고 SOS를 쳐주시면 저희가 바로 답변 문자를 통해서 들은 내용을 우리 실장님께서 네, 상담해 주실 겁니다. 샵 0945번이고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자, 이번에는요. 실장님께 상담을 원하는 분들이 직접 목소리로 자신의 사연을 남겨주셨거든요. 함께 들어보시죠.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화병을 이겨내는 좋은 방법이 있을지 여쭤보고 싶어서 연락드리게 됐습니다. 예전에는 잘 몰랐는데 나이가 들수록 속이 답답할 때가 많고 화가 한번 나기 시작하면 잘 가라앉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하루 종일 끙끙거리고 있을 때도 있거든요. 한동안은 이게 갱년기 증상인가 하고 생각했는데 그런 것 같진 않아요. 몇 해 전에 갱년기 증상이 심했는데 그땐 우울한 감정이 많이 들었었는데 그거랑은 좀 다른 것 같거든요. 사람들이 화병은 치유할 수 있는 게 아니라고 하기도 하던데 그렇다면 참고 견딜 수밖에 없는 건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네, 아이고 어머님, 네, 사연 너무 감사하고요. 화병이 우리나라에 있잖아요. 화병이라고. 네, 화병이라고. 네, 네. 세계적으로도 네, 네. 유명하죠. 맞아요. 그래서 네. 이 화병이 이 우리나라에 있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요. 네. 너무 참아서 그래요. 참아서. 네, 감정이 생기는 것은 사실 굉장히 자연스러운 현상이에요. 네. 우리가 화뿐만 아니라 뭐 슬픔, 속상함, 서운함, 이렇게 부정적인 감정이라고 우리 흔히 말하는 감정들이 사실 이렇게 생겨나는 이유는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것들이 좌절됐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거든요. 네. 근데 이제 이런 감정들을 사실 여자분들은 좀 표현하는 것이 약간 이렇게 자유롭긴 하지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어머님들이 너무 그 인내를 미덕으로 삼으셔가지고 네. 모든 나의 감정들을 그냥 꾹꾹꾹꾹 눌러 참으세요. 그렇죠. 그러면 이게 이제 20대 때나 뭐 30대 때는 좀 젊으니까 네. 어느 정도 이렇게 참아지다가 이게 계속 쌓이고 쌓이는 그 서운함들이 쌓이면 40대에서 50대 넘어가시면 이게 이제 신체화 증상으로까지 나타나는 것이 화병이라고 우리가 말씀드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감정은 사실 이제 우리의 기분, 느낌 이런 거고 네. 그것이 이제 신체적인 감각으로도 자각될 수가 있는데 네. 화병은요 참고 견디시면 더 나빠지고요. 네. 네. 이거는 이제 풀어지는 데는 이제 쌓이는데 그만큼 시간이 많이 걸렸기 때문에 이거를 푸는데도 시간은 좀 많이 걸려요. 그래요? 그래서 제가 권해드리는 가장 좋은 방법은 우선은 좀 가까운 상담실을 좀 찾으셔가지고 뭐 건강가정지원센터든지 사회복지관 이런 곳에 가셔가지고 좀 이제 무료 상담 같은 거를 좀 꾸준히 받으시면 네. 거기서 어떤 활동들을 하시냐면요. 감정을 감정으로 표현할 수 있는 방법들을 알려드려요. 그게 뭔가요? 감정을 감정을 감정 단어로. 나 힘들어. 아까 왜 뭐 SNS에 이렇게 표현하는 것들이 네. 사실 긍정적인 방법이거든요. 나 힘들어요. 속상했어요. 화가 많이 났어요. 그때 네. 너무 슬프고 네. 외롭고 우울했어요. 이렇게 네. 말을 많이 하는 거예요. 예. 그리고 그 감정들이 잘 표현되고 나면 슬퍼지거든요. 네. 그럼 좀 충분히 우시고요. 그래서 화병을 치료할 때 나타나는 현상 중에요. 네. 눈물이 끊임없이 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는 좀 이렇게 마음 먹고 한동안은 좀 우는 시간도 사실 필요한데 네. 네, 그러고 나면 어떤 것들을 하시면 좋냐면 그때 내가 좌절됐던 나의 바램들 네. 나의 소망들, 내가 이런 것들을 참 원했지. 그러니까 주부들은 사실 그런 게 있어요. 남편으로부터 좀 사랑받기를, 자식으로부터 좀 인정받기를, 네. 시댁 식구들로부터 좀 이렇게 귀하게 여김받기를, 네. 이런 것에 대한 그 좌절을 좀 이렇게 슬퍼하시면 좀 도움이 되고요. 네. 감정 표현을 감정으로 한다는 뜻에서 이제 말로 하는 표현도 있고, 네. 신체적인 활동을 하는 것도 되게 중요하거든요. 어떤 걸 하면 좋을까요? 뭐 예를 들어서 마사지를 한다던가, 그래요? 반신욕을 한다던가, 자기를 좀 돌보는 활동들을 좀 꾸준히 하시면 좋아요. 그러니까 하루 종일 끙끙거리시잖아요. 그렇죠. 어디 가서 말할 곳이 없다는 뜻이거든요. 싸매고 눕는다 맞아요. 그러죠. 네. 그럴 땐 차라리 누가 좀 붙잡고 네. 내가 얼마나 힘든지 하소연이라도 좀 하시면 네. 속이 좀 시원해지시거든요. 예. 속 시원히 울든지 속 시원히 말하든지 좀 속이 시원해지게 네. 좀 하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왜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렇게 화병이 있는지 영어 단어로도 네. 등재가 됐대요. 맞아요. 네. 화병.
이러면서. 그래서 제가 이제 여성분들한테 드리는 권고는 네. 이제 이 화병이 언제 쌓이냐면 내가 남편한테 좀 공감받기를 원하는데 남자들은 이거 잘 못 해주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자친구들을 찾으셔가지고 같이 좀 이렇게 팀을 만드셔가지고요. 좀 수다 좀 떠시고 속 시원히 욕도 좀 하시고. 그래서 이렇게 네. 점심시간이면 어머니들끼리 삼삼하고 모이셔서 좋은 네, 일이네요. 맞아요. 네. 여자들끼리 모여서 여자들의 그 마음들을 좀 풀어지는 시간들을 네. 좀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그러세요, 어머니. 네. 자, 문자 사연 와 있는데요. 네. 9910님께서 이런 사연 보내오셨습니다. 저는 어릴 때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어머니와 단둘이 살았습니다. 지금 제 나이가 50이고요. 아이고. 아들, 딸도 장성했어요. 70 넘은 어머니는 아직도 저에게 집착을 하십니다. 하루에도 몇 번씩 전화를 하시는 건 기본이고 옷차림, 말투, 식성까지 간섭하시니까 점점 어머니가 멀어지는 것 같아서 고민이 돼요. 어떻게 하면 어머님과 관계를 회복할 수 있을까요? 네. 이분 같은 경우는요, 제가 이제 그 가족 치료에서 말할 때 네. 어머님에게 이 따님, 사연 주시는 따님은요, 사실 딸이 아니고요. 네. 어려서부터 이렇게 남편 대신 믿고 의지하고 살았던 사실 정서적인 배우자 같은 존재인 거예요. 네. 내가 마음적으로 굉장히 의지하고 친구이기도 하고 딸이기도 하고 사실 그런 존재거든요. 네. 그래서 집착하시는 게 너무나 자연스러운 현상이긴 해요. 근데 이제 따님의 입장에서는 이제 나도 나이도 50이나 됐고 자식들 장성해서 나도 좀 이렇게 독립적으로 좀 존중받으며 살고 싶은 마음이 있으시기 때문에 어떤 측면에서는 이제 따님이 어머님이 조금 서운하시더라도 엄마 나도 엄마가 너무 자주 전화하면 좀 힘들어. 그럼 너무 충격받으실 것 충격 같은데. 받으시죠. 근데 그런 네. 시간이 좀 있어야 이제 돼요. 독립을 하셔야 네, 독립을 되는군요. 하셔야 돼서 독립을 하시는 시간에는 부모님들의 서운함이 네. 어느 정도 감안을 하셔야 되거든요. 격렬하시겠죠. 네, 그렇죠. 예. 그래서 그러면 이제 뭐 여러 가지 화도 푸념들 내시고. 속상하신 거 네. 얘기하실 텐데 네. 그런 거는 많이 속상하시는 감정은 알아주시되 그러나 이제 나도 엄마 독립해서 삶을 살아갈 필요가 있어. 오히려 그런 시간이 좀 지나고 나셔야 네. 관계가 훨씬 더 부드러워지시고요. 전화하시는 거 네. 사실 하실 필요는 있잖아요. 그러면 그렇죠. 이제 내가 엄마 감당할 만큼은 하루에 한두 번 정도이니까 그때 통화하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 선을 좀 그어주시면 섭섭한 감정이 생길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편안함도 중요하기 때문에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잠깐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승원입니다. 제가 문제 하나 낼게요. 닭강정은 차갑게 먹어야 맛있을까요? 뜨겁게 먹어야 맛있을까요? 정답은 버거로 먹어야 맛있습니다. 닭강정과 버거의 운명적 만남. 잡사바 롯데리아 강정 버거. 롯데리아. 안녕하세요. 최지우입니다. 유플러스 제로클럽 시즌2 알고 계세요? 쓰던 할부금이 남아있어도 부담 없이 지금 바로 최신 폰과 만나세요. 6개월간 할부금 제로, 최신 폰을 부담 없이 갖는 유플러스 제로클럽 시즌2. 할부원금 6개월 납부 이후 24개월 균등 상환. 7월 31일까지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를 참조해주세요. 왜 이렇게 잘 넘어가? SK텔레콤이 이제 이상하기로 했어요. 새로운 건 처음엔 다 이상해 보이잖아요. 그때까지 없던 거니까. SK텔레콤도 지금까지 없던 새로운 세상을 만들겠다. 그 말이죠. 이상한 생각이 세상을 바꾼다. 이상하자. SK텔레콤. 차 조심, 길 조심. 조심할 게 와 이래 많노. 조심할 게 참 많은 아이들의 등하굣길을 위해 삼성화재가 안전키트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어린이가 곧 모두의 희망이니까요. 봄이 왔어요. 당신의 봄 삼성화재. 카누 아이스 아메리카노, 카누 아이스 라떼, 카누 아이스 카푸치노. 얼음과 카누 싱글샷만 있으면 여름에도 카누를 다양하게. 카누라면 어떻게 즐겨도 맛있으니까. 세상에서 가장 쿨한 카페 카누.
네, 오늘 전성기 퀴즈가 좀 쉬웠나요? 정답 많이 보내주고 계시네요. 0034님, 아주 유익한 프로그램 감사합니다 하면서 퀴즈 정답 보내셨고요. 또 6255님, 정숙 씨 고소한 목소리 짱. 고소한 목소리가 뭐지? 이런 목소리인가요? 네, 감사합니다. 네, 0326님, 소행성 잘 듣고 있습니다. 이 소행성 목요일이에요. 부부간의 아름다운 성에 관심 있으시군요. 모두에게 감사드리고요. 함께 해주시는 분들 위한 선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탈모 관리의 명가 아미치 0.3에서 탈모 예방 홈케어 세트, 유해 화학 성분 제로,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세탁 포제로, 유러피언 스타일의 감성 플라워 압구정 이니스 플라워에서 10만 원 상당의 꽃바구니, 참 쉬운 중국어 문정아 중국어에서 10만 원 상당의 온라인 수강권, 컬러로 아름다움과 건강 그리고 힐링을 책임지는 피부관리점 스파더엘에서 12만 원 상당의 컬러백 트리트먼트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요 수요일 힐링 라디오 94.5 김윤정 상담 실장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잠시 2부 여러분의 상담 이어갈게요. 서른두 살이고요. 꿈을 이룬 사람이었으면 좋겠어요. 26살이고요. 취미 부자가 되고 싶어요. 21살이요. 세계 여행 하고 싶어요. 저는 9살입니다. 50살이 되면 미니어처 제작자가 되어 있을 거예요. 당신의 전성기 오늘. 기억하시나요? 당신이 꿈꾸던 전성기. 오늘, 바로 지금도 그 꿈은 계속됩니다. YTN 라디오, 당신의 전성기 오늘. 당신의 전성기 오늘 박정숙입니다. 2부 시작했고요. 수요일 힐링 라디오 94.5 결혼과 가족관계연구소의 김윤정 상담 실장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많이 전화 걸려와 있는데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반갑습니다. 네, 강서구에 살고 있는 애청자입니다. 네, 애청자님 어떤 고민으로 전화 주셨어요? 제가 결혼하고요. 네. 2년 뒤에 좀 일찍 직장만을 하게 됐습니다. 네. 와. 일을 할 때 저희가 맞벌이 부부라서 이제 시어머니께서 집들이 준비를 도와주셨는데요. 네. 저는 그냥 편안하게 부탁을 이제 해주신다고 하니까 이제 부탁을 드렸고요. 그래서 어머니께서 집들이를 도와주시고 나서 병이 나신 거를 제가 몰랐어요. 아이고, 네. 네, 그걸 이제 저희 손아래 씨누가 알고는 만나자고 하더라고요. 네. 별도로 그래서 그런 거 어머니한테 안 시켰으면 좋겠다고 하고 이제 저희가 장남이고 네. 손아래 씨누가 이제 그렇게 불러서 얘기를 하니까 굉장히 이제 그때 마음이 안 좋더라고요. 네. 그게 한 20년 전쯤 일인데요. 네. 옛날 얘기네요, 저. 마음이 그러고 나니까 세월이 많이 지났는데도요. 네. 저는 서운함이 안 찢어지더라고요. 네. 그리고 신우이는 자기가 저한테 그랬는지 어쨌는지 신경도 안 쓰는 것 같고. 네. 근데 이제 저는 그런 마음이 남아 있으니까 가능한 뭐 추석 때도 그 신우가 온다 그러면은 보기 저는 먼저 불편하시죠. 와버리고 네. 안 마주치려고 그랬거든요. 네. 근데 이제 이런 마음을 거꾸로 숨겨오다 보니까 너무 불편한 거예요. 안 마주칠 수는 없고. 그렇죠. 네. 그래서 뭐 혼자 끙끙 앓게 되고 그랬어요. 근데 이제 선생님 그 실장님의 이제 네. 상담 내용 들어보니까 너무 좋으시더라고요. 아유,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살다 보면 갈등은 늘 이렇게 마련인데 네, 맞아요. 네. 누가 할지 몇 명 안 되는 식구끼리 해결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 마음을 해소를 하려면 신우이를 만나서 탁 털어놓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좀 제 성격이 문제가 있어서 그런 건지. 너무 착하신 분 같아요. 그죠? 네. 네. 제가 정말 사연 들으면서요. 네. 저희 상담실에 오시는 분들도 네. 대부분 속상한 얘기가 언제적 얘기냐면
갓 결혼했을 때 막 20년 전, 30년 전 다 그러세요. 근데 충격이 있었던 네, 거예요. 충격이 있었던 거는 이거를 풀지 않고 넘어가면 마음의 앙금을 계속 남아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머님이 굉장히 자연스러우신 거예요. 네, 어머니 혹시 그 시누이가 엄마한테 이런 거 안 시켰으면 좋겠다 그랬을 때 그 얘기 들으셨을 때 마음이 어떠셨어요? 아니 처음에는 그냥 어머님도 이제 일을 하신 가운데 이제 저를 도와주신 거기. 네. 아 그럴 수도 있겠다. 딸 입장에서는 이제 손아래 신우가 그러니까는요. 네. 차라리 오빠한테 얘기를 해서 회유적으로 해서 돌려서 얘기를 해도 알아먹었을 텐데. 네. 네. 저를 만나자고 해서 얘기를 하니까 좀 혼내셨군요. 괜찮아. 좀 마음이 불쾌하기도 하고 좀 섭섭하기도 하고 그러셨나 봐요. 네. 내가 이렇게 잘 좋게 얘기를 하면 나도 좀 이해하고 어머님께도 고마움도 더 많이 표현하고 할 텐데 또 나보다 어린 아이가 그래서 내가 형님 대접은 못할 망정 이제 약간 이런 괘씸한 마음도 혹시 있으셨어요? 이름을 어떠세요? 얘기 안 하셨으니까 솔직하게 말씀하세요. 어떠세요? 근데 이제 그 결혼을 안 했으면 철없는 신우라 그렇구나. 그렇게 할 수도 있는데요. 네. 결혼은 이제 저희보다 더 먼저 한 신우거든요. 손아귀 신우긴 한데. 네. 그래서 좀 나의 입장도 좀 헤아려 주기를 바라셨었나 봐요. 어떠세요? 네. 그렇죠. 네. 그래서 막상 이렇게 좀 헤아려 줄 거라고 생각했었던 시누이가 그런 얘기를 하니까 더 속상하기도 하고 좀 민망하시기도 하시고 그러셨어요. 어떠세요? 예, 아주 황당해서. 네. 그리고 이제 근데 이렇게 20년이 지난 다음에도 이렇게 앙금이 남아 있으시네요. 그럼요. 네. 이거를 이제 사실 어머님이 아마 어디 가서 이렇게 편안하게 말씀을 아마 그동안 못 하셨을 거예요. 네. 왜냐면 지금 이제 말씀하시는 중간중간에도 계속 어떤 되게 좋은 마음이 있으시냐면 시누이 입장에서는 엄마가 좀 그랬으니까 딸이니까 또 속상할 수도 있었겠다 이해하지만. 하는 그 이해의 마음이 더 먼저 앞서시거든요. 네. 그래서 이해하는 마음이 더 앞서시는 분들이 어떤 경향이 있냐면 나의 속상함을 잘 돌보질 못하고 이거를 표현을 잘 못하세요. 네. 네, 그러면 왜냐하면 내가 이 얘기하면 상대방 또 속상할까봐. 그래서 참아서 화병 걸리는 그렇죠. 네, 그래서 어머님께 이제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면 어떤 거냐면 탁 터놓고 지금 저한테 하듯이 그냥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 돼요. 근데 이제 말할 때는 상대방 저한테 말씀하실 때랑은 좀 다르게 직접 당사자한테 얘기할 때는 그분을 이해하는 말을 먼저 아까처럼 해주시면 좋아요. 딸 입장에서는 이랬을 것 같고 그래서 엄마 아빠 아픈 거 보니까 많이 속상했겠어. 그런데 나도 좀 시집 온 지 얼마 안 돼서 그때 좀 많이 힘들고 그랬었는데 막상 그 얘기 들으니까 좀 서운하더라. 지금 20년 지나서 좀 얘기하긴 좀 민망하지만 그렇더라.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 안 받아줄 수 사실 있거든요. 설마요. 근데 이제 안 받아주냐보다 더 중요한 건 말씀을 하시는 내 입장이 편안해지기 때문에 그 후에 좀 이 시누이가 좀 삐지더라도 내가 그 사람을 잘 받아줄 수가 있어요. 네. 근데 이제 지금은 마음을 표현을 못 하시니까 계속 피하잖아요, 내가. 불편하시잖아요. 내 마음이 불편하면 우리는 상대를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우선은 표현을 하시면 좋고요. 시누이한테 직접 표현하시기가 조금 껄끄러우시면 한두 번 다른 분하고 예행 연습을 좀 해보시고 하시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네. 좀 도움이 되셨어요? 네. 아유, 감사합니다. 네. 꼭 잘 풀어보시고요. 저희가 준비한 선물도 보내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오늘부터 새롭게 선보이는 아주 작은 코너가 있습니다. 응급 엄지 상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주 깊은 고민이 아니시더라도 이거 어떡할까요? 하는 거 이렇게 문자로 탁탁탁탁 적어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금방 우리 실장님께 SOS를 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그 가발을 썼는데 여자친구한테 고백할까요 말까요 이런 문자 보내오셨는데 어쩌셨는지 궁금한데 사연 한번 주시죠. 네, 저희는 고백을 하세요 라고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이런 얘기들 저희가 함께 소통하고 싶습니다. 많이 문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전화 받아볼게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네. 어떤 일로 전화 주셨어요? 지금 애들 때문에 고민이 있어서 좀 연락을 드렸었는데요. 네. 그 큰 녀석이 지금 남자이고 초등학교 4학년입니다. 네.
근데 감정 절제라든가 감정 기복이 너무 세서 그런 게 좀 걱정이 되고요. 뭐 예를 들어서 네. 뭐 학교에서 이제 친구들이랑 놀 때라든가 뭐 게임을 할 때라든가 그럴 때 네. 자기 마음대로 안 되고 그러면 눈물을 좀 많이 보여요. 애가. 네. 예. 어떻게? 좀 그런 부분입니다. 아,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러니까 막 자기 분에 못 이겨가지고 우는 아이들이 막 울어요. 있어요. 네. 맞아요. 많이 있어요. 아버님은 아이가 어떠길 바라세요, 혹시? 우선은 뭐 사내 아이니까요. 네. 그 좀 뭘까 뭐 요즘이든 뭐 예전이든 거의 네. 남자는 울면 안 된다라는 그런 고정관념도 있고. 네. 그리고 저도 물론 뭐 그 나이 때 자주 우는 성향이었긴 했는데. 네. 그래도 남자 아이니까 네. 그 뭐 친구들 앞에서나 그런 약한 모습을 보여주면 좀 안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구나. 약한 모습을 보이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시는군요. 그 아무래도 그렇죠. 네. 울보라 그럴 거 아니에요. 네. 왜냐면 지금 뭐 사회적인 문제도 많이 되잖아요. 왕따라든가 뭐 그런 게. 근데 그런 거에 요인을 본인이 제공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아버님 제가 이제 얘기를 들으면서 어떤 게 느껴졌냐면 아이가 이제 울거나 감정을 표현하는 게 걱정되시기보다는 사람들 앞에서 그랬을 때 혹시 아이가 책 잡혀가지고 약하니까 이렇게 좀 이렇게 뭐라 그러죠? 이렇게 왕따라던가 그렇죠. 이제 그런 게 될까봐 그게 걱정되시나 봐요. 어떠세요, 아버님? 예, 맞습니다. 네. 자, 그러시면요. 우선 이제 아까 아버님 잘 말씀하신 게 아버님이 갖고 계신 거는 고정관념이라는 건 아시죠? 남자가. 예. 맞아요. 그래서 남자들도 사실은 감정이 있어요. 여자나 남자나 마찬가지로. 그리고 그 감정은 지금 좀 전에 사연들 다 이렇게 화병 얘기한 것처럼 남자들도 감정을 울음이나 이런 걸로 표현하는 건 되게 필요하거든요. 근데 이제 아버님 염려처럼 사회적으로 아이들이 이제 남자에 대해서 너 약한 존재라고 이렇게 좀 이렇게 따돌림을 할까봐 이제 걱정되시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좀 도와주시면 좋으냐면 아버님께서 아이를 좀 따로 부르셔가지고요. 혹시 너 게임하다가 그렇게 네 마음대로 잘 안 되면 마음이 어떠니?라고 애가 좀 아빠 앞에서는 감정을 좀 충분히 표현할 수 있게 들어주세요. 그러면 애들은 감정을 표현할 수 있는 어떤 대상이 있잖아요. 그러면 밖에 나가서는 그 감정 표현이 조금 더 수그러듭니다. 예. 근데 이제 그런 장소라던가 대상이 없으면 그게 이제 아무 때나 나오는 거예요. 아이고, 그렇군요. 예. 그래서 가정에서 이제 어떤 게 있냐면 부모님들은 밖에 나가서 안 그랬으면 좋겠으니까 여기서도 오히려 못하게 더 오히려 너 그러면 안 돼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사실은 집이라는 곳은 엄마 앞이나 아빠 앞에서는 내가 좀 있는 모습 그대로 좀 짜증도 내고 화도 좀 표현하고 아빠 나 너무 억울했어 속상했어 미워 죽겠어 뭐 이런 얘기를 편하게 할 수 있어야 아이가 밖에서 그럴 때 나 아빠한테 가서 얘기해야지. 네, 이런 아빠한테 마음, 읽을 거야. 아빠한테 읽을 거야. 그럼 이제 아빠들이 이제 편 들어주시게 마음으로 알아주시고 나면 아이가 좀 이렇게 수그러드는 모습을 보이거든요. 그럴 때 아이들이 조절 능력을 그렇게 배워갈 수가 있어요. 네. 네. 도움이 되셨어요?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버님.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희가 준비한 선물도 보내드릴게요. 너무 좋은 아빠세요. 그러게요. 그죠? 네, 요즘 그 좋은 아이의 아빠들 참. 감성까지. 네, 감자 좀 이렇게 도와주시려고 네. 관심을 많이 기울이시는. 근데 편이세요. 여기 네. 보면 아이들이 이제 하나 둘이다 보니까 네. 사실은 옛날에는 형들한테 얘기도 하고 네, 형이랑 맞아요. 울기도 하고 동생이랑 얘기도 하고 그랬는데 요즘에는 할 데가 없다 보니까 맞아요. 네. 아무데나 이렇게 감정 네. 표현을 하는 네.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 4학년 정도 됐는데 아이들이 이렇게 감정 표현하는 것은요 너무 네. 자연스럽고 사실 이거를 좀 이렇게 받아줄 필요가 있어요. 네. 근데 이제 단 폭력적인 행동으로 나타나는 것은 제한을 두지만 네. 마음을 표현할 수 있게끔은 좀 도와주시면 예. 좋습니다. 네. 그렇군요. 저 0327님께서 네. 상담할 때 김윤정 실장님의 그렇구나 소리가 감동입니다. 그것만으로도 힐링이 됩니다. 네, 그러시군요. 네, 정말 공부함할 때 네. 그렇구나. 예, 네. 중요한 부분이죠. 그럼요. 네. 어머님이랑 아버님들이 자녀들한테요. 네. 너는 그랬구나. 이 말만 좀 해주셔도요. 네. 저는 저 같은 직업은 없어진다고 생각해요. 그래요? 네. 예, 제가 네. 그 노처녀 노총각들한테 네. 어디 나가서 데이트할 때 네. 누가 막 얘기를 하면 네. 그렇구나 이렇게 몇 번만 해주라고 네. 그러면 너무너무 좋아한다고 이런 얘기 했는데 맞는 거죠? 맞습니다. 예. 오늘 다양한 상담 감사드리고요. 다음 주에 뵐게요. 네, 고맙습니다.
초등학교, 중학교 학교 자체에서 쓰게 하니까 그때 당시 뭐 내가 지금 매년 40년이 넘었는데 군대 생활한 지가 보통 이제 뭐 국군 장병 아저씨 뭐 아저씨들 때문에 뭐 우리가 편안하게 자고 이런 거예요. 뭐 안부 편지예요. 소대장이 와갖고 분대장한테 주고 분대장이 막 무작위로 나눠줘요. 뭐 그냥 뭐 군대 생활 열심히 하시고 뭐 그런 거죠. 아니 그래도 안 받는 것보다 훨씬 낫죠. 대부분의 남자는 누구든지 이제 군 생활을 하잖아요. 그럴 때 내가 73년도에 군에 입대를 해서 76년도에 전역을 했어요. 그때는 이제 편지를 썼죠. 주로 이제 그 부모님한테 편지를 썼죠. 저는 뭐 잘 지냅니다. 너무 염려 안 하시고. 그런 이제 그 잘 지낸다는 거, 저 만신 편지. 예. 처음에 저 훈련소 끝나고 이제 자대 배치를 받잖아요. 거기서는 의무적으로 쓰게 해요. 그럴 때는 뭐 말도 못하죠. 뭐 가슴이 뭐랄까 매지지. 중년들의 마음을 들여다보는 오늘의 중심. 이번 주 주제는 군대고요. 오늘은 위문 편지에 대한 추억담 들어봤습니다. 자대 배치하기 전에 의무적으로 쓰게 하는군요. 정말 군대하면 편지 얘기 빼놓을 수가 없는데 예전에 저도 굉장히 여학교 다닐 때 국군 장병 아저씨께 위문 편지 써서 많이 보냈던 기억납니다. 답장도 받고 그랬었는데 지금 생각하면 참 어린 분들이었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좀 성의 있게 편지 많이 쓸 걸 하는 후회가 되네요. 느껴지면 눈물이 납니다. 사는 게 뭐라고 대단한 거라고 우리가 뭐라고 기쁨이 든다고. 왜 이렇게 잘 넘어가? 우리가 모였으니까. 하이트. 가나다라 마바사 자차카타파 전해주고 싶은 얘기 파란병에 담으면 한글이 모자랄지도 몰라. 병 하나에 담을 수 없는 초정탄산수 이야기. 파란을 일으키다. 초정탄산수. 왜? 코웨이 모든 침대는 상단이 분리될까? 침대는 몸에 닿는 부분부터 오염되잖아. 더러운 상단을 분리해 언제든 새 타퍼로, 그리고 전문가의 관리까지. 위생까지 책임져야 진짜 침대다. 코웨이 매트리스 케어 렌탈 1588-5200. 디자인 좀 아시는 분이라면. 천연 가죽의 부드러운 감성과 인체공학적 디자인이 만들어내는 완벽한 그립감의 가치를 아실 겁니다. 이제 스마트폰에서도 See the great, feel the great. LG G4. 파리의 루브르가 런던의 대형 박물관이 있다면 러시아에는 300만 점의 걸작을 자랑하는 에르미타주 미술관이 있습니다. 무소르스키의 전람회의 그림이 떠오르는 곳입니다. 대한항공 러시아 4개 도시 운항. Korean Air. 환경과학 교수 오충현입니다. 답답한 도시 생활의 스트레스 줄이는 법 아세요? 도심 속 숲을 15분 이상 걸으면 스트레스 호르몬이 최대 15%나 줄어들거든요. 이런 작은 숲이 모여 더 큰 혜택을 드립니다. 우리 간생 푸르게 유한 킴벌리. 횡단보도 교통사고는 신호등이 없는 곳보다요, 있는 곳에서 2배가량 더 많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사고가 났을 때 보행자가 숨질 위험도요 2배 가까이 높았는데요. 운전자나 보행자 모두 신호만 믿고 주의를 덜 살피기 때문에 상대방이 신호를 어기는 경우 정말 큰 피해가 나는 거죠. 운전하시는 분들은 그 횡단보도 앞에서 바로 통과하지 마시고 잠깐씩 멈추는 습관 필요하고요. 보행자도 그 스마트폰 보면서 길을 건너는 경우가 많은데 그럴 때 좀 주의를 둘러보시는 자세 필요할 것 같습니다. 운전자나 보행자 조금씩만 더 배려한다면 횡단보도 교통사고 확 줄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말씀 드리면서 마무리할게요. 오늘 전성기 퀴즈 정답은요. 장바구니 물가였습니다. 정답 보내주신 0034님 그리고 6255님께 저희가 준비한 선물 보내드립니다.
보내드리고요. 오늘의 전성기 주쿠박스는요. 6949님께 돌아갔어요. 군필자라고 하더니 공익근무한 남편 그래도 사랑한다는 사연 보내오셨습니다. 신청곡은 나훈아의 사랑 신청하셨는데요. 저희가 들려드리면서 인사드립니다. 이 프로그램은요. 라이나 생명과 함께했고요. 저는 내일 오전 10시 10분에 다시 오겠습니다. 여러분 오늘이 가장 좋은 날입니다.